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슬기로운 외국 회사 생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저고요. 한 3년 전에 책을 쓰려고 찍었던 그 프로필 사진이에요. 저는 토종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요. 한 18살 때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 전주라는 그 전라북도 전주에서 나고 자라고,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어요. 서울로 대학을 갔고요. 가서 1년을 다닌 다음에 일본에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간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10개월 정도 체류했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국에 우리 대학으로 돌아와서, 고시를 봐야겠다라는, 공무원이,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약 5년을 방황을 하고, 또 그 5년을, 사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제가 그 블로그도 솔직한 타이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고시촌에서. 고시촌이 참, 개미지옥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촌에서 제가 한 5년 정도를, 방황했습니다. 첫 직장을 감사하게 한 100군데를 이력서를 냈는데, 저를 받아준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두 곳. 근데 이제 어, 다른 곳은, 야근이 심하다고 하여, 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G마켓. 그래서 그때 G마켓에서 한창 글로벌 운영팀이라는 팀을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그 고시 공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저를 외면하는 와중에 저의 진가를 알아봐준 그 G마켓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마켓이 중소기업이었었는데, 스타트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지만 또 빡세게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냐면, G마켓에서 또 감사하게 저를 싱가포르로 보내주었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막 되게 쉽게 주전으로 보내준 건 아니고요. 제가 책에도 써 있지만 굉장히 막 제가 막 손을 들고 막 제가 가겠다. 내가 뭐 영어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잘하지 못했지만 막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갔었고요. 간 다음에 1년 정도 후에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에서 입사 제의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좀 더 글로벌한 동료들과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6년을 이제 싱가포르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에서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제는 1년 정도, 욜로를 해봐야겠다. 제가 그때 페이스북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서 그해 유행한 말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욜로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욜로라는 게 You Only Live Once죠. 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한테 좀 목표가 있었어요. 5개의 외국어를 공부한다. 세 곳의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것저것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직장 그만두고 1년 정도를 중국도 돌아다니고 중국, 대만, 한국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중국어를 배우고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솔직한 글로벌 언니의 열정 토크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때 제가 출간했을 때 저의 소망은 물론 책이 대박이 나서 무라카미 하루키만큼 팔려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꿈꿔왔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영국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영국 회사의 버버리라는 패션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상해에 있는 에이펙 팀에서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마침 구하고 있어서
냉큼 상해로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컬렉션 그런 걸 하면서 디지털 프로젝트 딜리버를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상해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상해에서 4년을 산 뒤에 또 제가 변화를 추구하고자 홍콩으로 와서 홍콩으로 오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맥이라는 아주 다이나믹한 메이크업 브랜드고요. 에스티 로더 컴퍼니에 속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컨슈머 마케팅이고요. 트래디셔널하고 디지털을 아우르며 저는 또 CRM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자면 맥 코스메틱스라는 그런 소셜 계정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고요. 그리고 한번 더 가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마켓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에 14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가 그 본인들의 그런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마케터들과 같이 협업해서 글로벌 뉴욕 본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나 아니면 광고 집행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관한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마케터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슬기로운 외국 회사 생활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물론 디지털 마케팅의 세계 이런 것도 괜찮지만 처음에는 취직하는 것이 목표였죠. 저도 물론 외국에서 취직하는 게 목표였고 또 더 좋은 회사로 옮기는 것이 목표였고 연봉을 올리고 좋은 대우를 받고 뭐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 와중에 10년 정도 넘게 해외에서 외국 회사에서 한국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실수도 하게 되고 또 깨달음도 있게 되고 주변에 또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런 많은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야기는 회사 생활을 조금 더 슬기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외국 회사에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 회사에서 생활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유하고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저하고 또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또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 정도면 진짜 괜찮지. 내가 이 일에 되게 어울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스스로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평소에 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가면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이게 되게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했을 때 연봉을 되게 많이 받거나 이랬을 때 이게 가면증후군,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건데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건데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하더라고요. 저도 이걸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두려움에 떨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승진시켜줬는데 내가 과연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개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나를 승진한 이 사람들한테 후회가 될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누구나 다 이런 그 인시큐리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보게 됐어요.
늘어진 달 그림자에 숨어 저 달은 왜 달이고 나는 왜 나여야 하는지. 이 시를 내가 봤을 때 제가 되게 우울증에 빠져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버겁다 이 자리가. 뭐 예를 들어 특히 뭐 새로운 팀에 조인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이 팀에 조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주지 않고 저한테 배우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너한테 돈을 주고 이 자리에 너를 앉혔는데 트레이닝이 웬 말이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너한테 배우려고 한다. 이랬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니어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됐어요. 늘어진 달 그림자에 숨어 저 달은 왜 달이고 나는 왜 나여야 하는지. 그때 오지랖 넓은 별 하나가 내게 무심히 속삭이기를 너는 참 욕심도 많다. 너이고 싶은 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되게 우울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이 시를 보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사실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그 주변에 수많은 별들이 나이고 싶은 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왜 나는 나만 이렇게 날 인정하지 않지? 네. 그래서 이 시를 보고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됐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운 일이지만 항상 이제 꺼내보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없다고 해도 씩씩하기. 라는 이야기 꼭지인데요. 제가 자주 이제 그 면담이라기보다 잡담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약간 경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저보다 경력이 짧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혹시 저보다 경력이 많은 친구들도 와서 선배들이나 언니나 오빠들이나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할 때 목표가 없다는 거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목표를 어떻게 정했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목표를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디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터가 돼야지, 무슨 나라에서 뭘 해야지, 이렇게 정해본 적이 사실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솔직한 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는 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가고 되는 대로 가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야 대학교를 어디 갈지 그런 목표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을 전공해서 나중에 8개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오버시잉하는 리저널 마케터가 돼야지. 그때는 인스타그램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겠어요. 그때 제가 설정한 목표는 인권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인권 변호사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목표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달해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링크드인에서도 그러더라고요. 80%의 그 새로운 요즘 세대의 80% 사람들이 커리어 전환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 이상의 사람들이 5번 정도 경력을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3배가 넘는 사람들이 한 직장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외국의 통계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굉장히 빠져있는 이 책이 있는데 100세 인생이라고 한국에도 번역판이 나와 있어요. The 100-Year Life라고.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목표를 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거거든요. 100세의 목표.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한 50 몇 세, 60세 정도의 은퇴를 하셔도 정말 그 다음부터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죄송해요, 제 머리카락에만 잡고. 정말 할 일이 많으시고 앞길이 정말 창창하시고 너무 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서 제가 지금 38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를 45살에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없다는 게 그렇게 절망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를 하고 그거를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씩씩하게 생각하고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제가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이 책은 정말 강추하는 책이라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백세 인생.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 Humans of New York이라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 아세요? 그 계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의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사진 같은 걸 찍으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그런 그 사진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진 작가가 그 브랜든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 채권 트레이더, 금융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나는 진짜 뭐 최고의 채권 트레이더가 될 거야. 나는 정말 여기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본인은 굉장히 전도 유망한 금융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린 거죠. 근데 그 뒤에 잘린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휴먼즈 오브 뉴욕을 그 본인이 파운드하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뭐 계정에 올리고 한 다음에 너무 유명해져서 이게 요즘에는 뭐 휴먼즈 오브 서울, 휴먼즈 오브 롬, 휴먼즈 오브 뭐 별 군데 다 휴먼즈 오브 이게 있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그 사진 작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뭐 영향을 미치는 백인 이런 데 들어가고 오바마 대통령이랑 만찬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또 하나인 Tribe of Mentors. 한국 책 제목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사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Sometimes you need to allow life to save you from getting what you want. 내가 뭘 원하는 내가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게 안 되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어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제가 목표가 없다고 해도 씩씩하게 넣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슬기로운 감정 다스리기 가이드라인. 그래서 제가 같이 홍콩에 맨 처음 왔을 때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가 프랑스 사람인데 굉장히 우울한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출장을 자주 가고 이런 직업인데 그 친구는 이제 금융계에 종사하는 친구였는데 항상 좀 저한테 우울하다고 하고 약간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하고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많이 기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대박을 발견했다 그러더니 이 For Agreement라는 거를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게 됐냐면 이거를 심지어 프린트 해가지고 내 방에 붙여놓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 For Agreement라는 게 뭐냐면 4가지의 원칙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Be impeccable with your word. 그 말을 정말 가려서 골라서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on't take anything personally. 어떤 걸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on't make assumption. 가정하지 말라. 네 번째는 Always do your best. 거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제가 한 개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Be impeccable with your word. 여기에는 원칙이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진실되게 얘기하라. 첫 번째는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하실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말을 어떻게 골라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이랬을 때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say only what you mean. 얘기할 때 자기가 진정으로 의도한 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싸울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말도 하잖아요. 뭐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Say only what you mea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Avoid using the word to speak against yourself or gossip about others. 이 말이라는 거를 뭐 나를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Use the power of your word in the direction of truth and love.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할 거면 항상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Don't take anything personally예요.
모든 걸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현재 처한 현실과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의 사정에 기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거는 나 때문에 하는 거 없어요. 다 그 사람 본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사정에 기인한 거라고 알게 되면 내가 쓸데없이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뭐 이래서 그런가? 이런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don't take anything personally예요. 세 번째는 don't make assumption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를 가정을 안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게 영어로는 find the courage to ask questions and to express what you really want.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막 그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가정. 나한테 카톡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expectation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너 나한테 뭐 문자 해줄 수 있어? 나는 네가 나한테 문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어떨 땐 쪽팔려서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용기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고 가정이 없도록.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들은 것을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자기가 쓸데없이 집에 가가지고 저 사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보낸 문자를 씹었을까? 막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마지막 네 번째는 always do your best.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건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본인의 최선이라는 거는 아플 때 최선과 내가 정말 건강하고 막 돈이 많고 뭐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최선은 달라요.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와중에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쓸데없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후회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책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네 가지 full agreement 이거는 심지어는 제가 이거를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그 월페이퍼가 있어요. 이게 찾아보면 월페이퍼가 있어요. 이거를 내용을 상세해 놓은 그거를 제가 그 휴대폰 잠금 화면으로 해놓고 아침에 맨날 보고 그랬거든요. 요즘엔 좀 몇 번 안 보고 그랬는데 안 보기만 하면 뭐 약간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내가 say only what you mean 그런 빈말 하지 않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언젠가 되겠다고 하기 전에 지금 버전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기. 그래서 이제 언젠가 내가 훌륭한 사람 되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되면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포지션 벗어나면 이 다음 직장에서 잘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청소하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이거 듣는 거면 이거 들으면서 노트도 열심히 테이킹 하세요. 그것도 지금 버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히어로가 돼서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 엄청나게 주니어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어떤 그 상황에 있던지 항상 거기에서 조금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버전에서.
연구하면 생활하기. 제가 좀, 그 영어를 계속 연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제가 약간 탐구를 막 해봤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걸 보시면, can you please do this?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게 폴라이트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계속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은 자꾸 막 부탁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음 거. Do you want to? So like, do you want to do this? Do you want to change this paragraph? Do you want to switch this posit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해보더니, 이게 내 아이디어 두 개다. Can you please 할 때랑 do you want to 할 때 둘 다 내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can you please라고 계속 하면은 제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인데 do you want to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게 그 사람이 또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I don't want to, I don't think this is someth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견하는 되게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you said,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말투보다는 it is 아니면 the current status or our current realit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이제 핑거 포인트 하지 않고도 우리한테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you said, he said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 속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하모니에도 방해가 되고 일에도 진척이 좀 잘 안 되나 느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정말 팁이죠. 예, 저도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모으고 있어요.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좋은 분이 있어요. 스콧 영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풀타임 러너예요. 이 사람이 스피드 러닝의 그 대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우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메일도 구독하고 제가 뭐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되게 그 빨리 배우는 모델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맨날 자기가 한다고 그래 놓고 맨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자기가 뭐 이걸 연습하고 있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그 회사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회사 갈 거면 뭐 해야 돼요? 그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원 안 해. 계속 막 다른 팟캐스트 듣고 자기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나는 뭐 1년 안에 뭐 영어 플루언트 해줄 거야. 그런데 영어를 얘기를 안 해. 연습을 안 해. 계속 막 책 사보고 막 뭐 100일 만에 영어 뭐 천재가 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책을 또 보고. 근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팁이라고 제가 드리고 싶고 이 스캇 영이라는 이 참한 청년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분이 또 뭐 한국어 빨리 배우기 이런 프로젝트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스캇 영 여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꼭지는 뭐냐면 회사는 사실 뭐 저는 지금 제 회사 되게 좋아해 만족하는데 그 회사가 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또 결국에는 회사에서 슬기롭게 생활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면접을 볼 때, 제 이력서를 냈을 때, 솔직히 저희 상사가 처음에는, 뭐 그냥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네. 똑똑하고 다계국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왜냐면, 한국에서는 다계국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그 다계국어 하면 되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워낙에 왕래가 많고, 또 그런 혼혈 그런 2세대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계국어 구사 이런 게 엄청 어필이 되지는 않았대요. 근데 뭐해서 그분이 넘어갔냐면 제가 제 블로그 보여드렸거든요. 저희 상사가 캐나다 사람인데 제가 저는 이런 블로그를 하고 있고 블로그에서 제가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제가 무슨 뭐 밀리언 팔로워가 있는 블로거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다른 후보자들하고 차별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브랜딩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치 어카운트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또 꽃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 생일 파티나 이럴 때 제가 이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가 플로리스트라는 거를 제 인스타그램에 막 어필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꽃도 주문하고, 막 저한테 그 예산 같은 거 주면서 팀 그런 행사할 때 꽃 좀 해달라 그러고, 제가 그래서 웨딩도 하고, 막 생일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사실 꽃값이 비싸가지고 계속 그 꽃 연습하는 거를 좀 자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저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그러면 또 신나게 가가지고 꽃을 많이 사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저의 코칭 일상이죠? 제가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 받은 사진? 이런 것들 제가 올리는 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의 브랜딩을 하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이런 마케팅 매니저이기도 하지만, 다른 거를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나중에 만약에 우리 부서 없어지면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런 걸 한 사람이었지. 내가 코칭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부서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인사팀으로 만약에 트랜스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런 브랜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강연가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나의 그런 라이터 작가로서의 모습, 나의 댄서로서의 모습, 이런 거는 또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걸 힘든 걸 시키면 또 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회사 행사 때 또 이제 그 꽃으로 화관을 만드는 그런 그 컴피티션에 또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제가 특이한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려다거나 아니면 제가 막 엄청 소위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종일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전략이 있어요.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지만 나를 연결을 시켜주고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 꼭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채팅방에서의 액티브한 리액션도 감사합니다.